자, 2차 전지만큼은 뜨겁지 않더라도 또 뜨거운 분야가 이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오늘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를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붉게 타오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요새 많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엔터주 자체가 모멘텀도 가득하고요. 펀더에서의 개선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된다라는 기대감까지 다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좀 엔터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4월 말 5월 들어가면서부터 주요 엔터사들에서 이제 메인 아티스트들 활동이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한번 실적에서의 성장,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이런 새로운 시장이 붙으면서 또 시장 확장 기대감까지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하고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산업이 막 그 B2B 산업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엔터는 좀 쉬우니까.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자, 1분기 실적 평가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1분기가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메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네. 초이스 앨범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냥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2분기부터요. 뭐 트와이스의 콘서트도 지금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스트레이키즈도 아마 2분기 때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을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분기는 그냥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눈높이를 높여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꽝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뭐 2차 전지, 엔솔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나름 선방한 것 같고, 자, 엔터도 그냥 이 눈높이는 예상하는 수준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거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이 경영권 분쟁을 겪은 SM도 주가가 다시 또 스물스물 살아나던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1분기는 조금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2월에 상당히 많은 공개 매수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비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SM은 1분기는 다소 아쉽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CT 도대정을 시작으로 이제 에스파 5월 달부터 좀 큰 가수들의 활동들이 많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SM 앞에 말씀드린 JYP와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SM은 어제 배당금 입금됐다고 하던데, 네, 주변의 분들이 네. 생각보다 배당금 많이 줬다고. 짭짤? 네. 시장 용어입니다. 네. 자, 그걸로 이제 재투자를 또 하실 텐데, 하이브의 경우는 매번 이제 BTS라는 딱 그 대명사는 명칭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유닛이 좀 이렇게 뭐 군대하고 개별 활동들로 나눠졌는데, 의외로 또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이브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처음에 봤을 때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없다면, 활동이 네. 부재한다면 극단적인 네, 정말 가정을 드는 극단적이죠. 거죠. 네. 부재한다면 과연 이 회사 계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방탄소년단 솔로 멤버들이 한 명씩 활동을 하면서 완전체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지민 솔로도 이제 핫백에 들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선주문 400만 장,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보이면서 계속 그 외 아티스트들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르세라핌도 이제 선주문 100만 장이 나오면서 기본 대비 2배, 3배 이상씩 늘어나는 그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아티스트 활동도 중요한데 이제 곧 더해질 모멘텀이 이제 위버스 모멘텀이겠죠. 위버스에 이제 구독 모델이 들어오고 채팅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그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실적이 새롭게 더해지는구나라는 모멘텀까지도 같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는 1분기도 그렇고
그렇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좀 완만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계속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YG는 요즘 조용하네요. 상대적으로 엔터사 중에서는 블랙핑크가 그래도 뭐 잘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대해 보시기로는 이제 블랙핑크가 올해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재계약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도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미 8월 말에 그 미국 스테디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을 잡았어요.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첼라인가요? 그게 네. 뭐죠 그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큰 페스티벌인데 정말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막 태극기 날리면서 한국어로 소감도 얘기하고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는 블랙핑크가 거기에 이제 팬덤 문화를 또 이끌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블랙핑크의 인기도 높고 이제 블랙핑크가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요. YG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엔터 3사 대비해서 블랙핑크, 트레저 제외하고 이제 신인 걸그룹 이 정도가 좀 활동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엔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기대 포인트가 이제 다른 회사 대비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올해 이제 3분기쯤에는 그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블랙핑크를 이을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그 중에 또 선택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 지금 빼고. 엔터 자체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한 종목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 고루고루. 좋은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골라본다면 사실 조금 비싸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이브입니다. 예, 하이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아티스트가 정말 2배 이상의 성장을 빠르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버스 말씀드렸던 위버스 모멘텀이 또 올해 2분기 말부터 좀 더해질 걸로 보이는데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SM 아티스트가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버스의 이제 MAU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들어오면서 모멘텀에다가 이제 실제 실적까지 연결되는 모습 보이면서 하이브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컨텐츠 쪽으로 가봐서 오늘 아침 본 뉴스 중에 제가 퀸메이커라는 한국 드라마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리를 또 제치고 1위 쪽으로 등극했다 뭐 이 OTT 쪽에서 네.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 홈 앞으로 주가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제 엔터 대비해서 미디어는 사실 지금은 조금 뭐 흐름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들이 상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대작들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스위트홈 시즌2가 아마 올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으로 이제 넷플릭스랑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됐었던 오리지널 드라마가 바로 이 스위트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와 2분기 이제 하반기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1분기가 그렇게 막 컨센서스보단 소폭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를 좀 하반기로 옮기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상승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 저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실적 네. 예상치도 이제 증권가에서는 확 낮추고 눈높이를 바닥에다 붙여놨던데. 네. ENM은 이제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ENM에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광고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TV 광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관련된 회사들은 뭐 역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NM도 마찬가지로 TV 광고를 보는 이 미디어 부분이 TV 광고가 좀 역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ENM이 인수한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있습니다. 1분기 작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큰 규모의 영업 손실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ENM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디어 쪽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주가 트리거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ENM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로 조금 시선을 돌리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또 혹시 선택사항이 있는지. 네, 이제 미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업황 자체가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실적을 발표했지만 네.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170억 달러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1분기가 지금 TV 시장이 TV 광고가 좀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눈높이는 1분기 지나서 2분기쯤부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탑픽을 꼽아 본다면 그럼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드라마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대작들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더글로리 효과도 이제 계속 더 좋은 작품들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디어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징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개봉하겠죠, 뭐. 나오겠죠. 자, 기다려보죠. 그때 되면 또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얘기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